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가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도 긴장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F-21이 몇 세대 전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4세대, 4.5세대, 5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와 개발 주체들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초기에는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단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진화형 블록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스텔스 형상을 고려한 설계로 제작되어 프랑스 라팔 전투기나 중국제 전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의 F-22 랩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고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에 탑재하는 방식 또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최신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낮은 0.5m 이 수준의 RCS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무장창을 내부에 매립해 미국의 F-22,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미국의 F-22는 0.01m F-35는 0.001m 이 수준의 RCS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점진적으로 기술적인 격차를 줄여가며 스텔스 성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언론에서는 KF-21을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연구 성과 중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TI-23CETX, 맥센 기반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이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스텔스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높은 난이도로 인해 미국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블록 3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이후에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스텔스 소재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00여 개의 후보물질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금속성 스텔스 도료가 아닌 탄소 기반의 비금속 소재를 활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공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다중적층 필름 형태로 제작되어 기존에 바르는 방식이 아닌 부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구형 전투기에 적용하여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반매립식 무장을 적용한 세미 스텔스 형태이지만 중국의 J-20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대에 출고될 KF-21 배치 3는 완전한 스텔스기로서 F-35보다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의 핵심은 기존 방식과 달리 바르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술을 앞서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유무인 복합항공체계 첫 실증 사례인 스텔스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범기가 출고됐다. 올해 연말께 첫 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저피탐 무인편대기 LOWUS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대표 등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으로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 연말 기술시범기의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하며 정찰이나 전자전 등 임무에서 작전 능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국내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의 첫 실증 사례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체계 개발 단계를 거쳐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미래 항공 작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지원하에 무인 편대기용 국산 엔진과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박준성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유인기와 무인 편대기 간 복합 전투체계 구성을 통해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분야에서 선두권에 진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 스텔스 항공기 개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경쟁. 스텔스 항공기 기술은 현대 군사 비행기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불가시성 및 적의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으로 인해 각국의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스텔스 항공기 개발에서 경쟁을 펼쳐왔으며 이는 군사적 우위와 효과적인 군사작전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스텔스 항공기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들은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에 쉽게 탐지될 수 있지만 스텔스 항공기는 그 저변의 기술 덕분에 적의 감시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스텔스 항공기는 전투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라들은 스텔스 능력을 통해 공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적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주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방법과 열거리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로 구성됩니다. 초기 스텔스 항공기인 로키드 F117 나이트호크는 이러한 원리를 처음 적용하여 성공적인 비행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기술 개발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복합 재료 사용, 고급 형상 설계 및 전자전 기술이 접목된 현대 스텔스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군사 강국에서도 채택되어 전 세계적인 경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이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중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J-20과 같은 스텔스 항공기를 본격적으로 배치하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PAK-FA, T-50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 둔재적인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각 국가의 군사 설정 및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인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텔스 항공기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함께 스텔스 항공기는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며 다양한 전장 환경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특히 무인 항공기와의 통합,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의 효율성과 작전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텔스 기술은 앞으로의 군사적 대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스텔스 항공기 개발에는 여러 기술적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기체 디자인의 복잡성, 그리고 전자기 방해에 대한 저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고급 재료 연구, 정밀한 공정 기술 개발 및 시뮬레이션 장비의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것은 스텔스 항공기의 전투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텔스 항공기의 발전은 군사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작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정보전과 전자전의 통합된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사지휘부는 스텔스 항공기를 활용한 공격 및 정찰 임무를 통해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적의 방어선을 통과하여 신속한 작전을 이끌어내는 등의 새로운 전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텔스 항공기의 지속적인 발전은 세계 군사 판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텔스 항공기는 실제 전투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인간의 전장 시뮬레이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텔스 특성이 강하더라도 적의 방어 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인지전쟁 및 심리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활용은 글로벌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군사적 긴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의 외형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추가적인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과 작전을 맡고 있는 조종사의 능력도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내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항공기의 운영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텔스 항공기의 발전은 방공망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방공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스텔스 기술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